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스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장비 시장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강하게 판도를 바꾸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엠플러스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딱 경신하면서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 다들 어렵다고 주춤하던 시기에 어떻게 엠플러스만 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부터 미래 전략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첫째, 최근 주가 급등의 진짜 이유가 뭔지. 둘째, 회사의 핵심 승부수였던 각형 배터리 이야기. 그리고 셋째, 어떻게 경쟁사를 압도하는 실적을 냈는지. 넷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현황.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엠플러스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걸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파르게 주가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현상 뒤에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두 가지 강력한 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시장 전체에 부는 바람 같은 거예요. 2025년 하반기쯤 되면 전기차 시장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에 관련 장비주들이 다 같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엠플러스가 각형 배터리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 회사 자체의 매력까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엠플러스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사실 몇 년 전부터 예측하고 아주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그 영리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대세였는데 이제는 안정성이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 더 뛰어난 각형 배터리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아주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 기회의 크기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죠. 2025년이 되면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거의 5분의 4, 그러니까 77%를 이 각형 배터리가 차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아예 상업의 표준이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엠플러스는 이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이 시장 90%까지 먹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2021년부터 남들보다 먼저 각형 장비 개발에 투자해온 그 결과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베팅이 진짜 통했느냐 하는 거죠. 2024년 전기차 시장이 캐즘, 그러니까 잠시 숨고르기를 하던 시기에 실적 데이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표 정말 극명한 차질을 보여주죠. 두 회사 다 배터리 조립 라인을 A부터 Z까지 통째로 지어주는 턴키 사업을 하는 정말 딱 붙는 경쟁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업황이 안 좋아서 다들 힘들 때 하나기술은 아쉽게도 큰 손실을 봤는데 엠플러스는 놀랍게도 홀로 1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고 볼 순 없죠. 명백하게 전략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건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선제적 투자였어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각형 배터리 장비에 투자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투자를 계속했던 SK온이나 해외의 AESC 같은 새로운 고객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신규 수주가 실적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업계 전체가 겪던 그 혹한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의 전략이 옳았다는 걸 실적으로 증명해낸 엠플러스는 이미 시선을 그 다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건데요. 먼저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이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안전 문제나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업계의 게임 체인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엠플러스는 이미 이 꿈의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연구 개발 중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미국의 솔리드 파워까지 전고체 배터리 경쟁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들의 시험 생산 라인,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에 핵심 장비를 납품한 구체적인 실적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M플러스를 단순 장비 회사를 넘어 기술 선도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파일럿 라인의 장비를 공급했다는 건 앞으로 이 회사들이 대규모 양산 라인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찾을 공급사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대규모 수주를 미리 예약해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숫자를 통해 M플러스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전망치를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거의 90%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 예상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보는 PER이라는 지표가 지금은 20배 수준이지만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10배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익이 성장하는 걸 감안하면 현재 주가가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각형과 전고체라는 정말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투자를 줄이면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수주산업의 본질적인 변동성 또한 무시할 수 없죠. 과연 M플러스는 이 차세대 기술 선점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산업의 주기적인 리스크를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M플러스 투자를 고민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은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요약, 분석한 자료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